왜 그들은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없는가? 제도나 관습을 만들어서 자신의 권력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비판과 감성적인 대안이 동시에 존재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체는 굉장히 착취적이고 억압적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문명과 개인의 차원에서 보자는 게 이 마르쿠제의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인식하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해방된 존재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허버트 마르쿠제라는 사람의 에로스와 문명이라는 책을 주제로 여러 가지 사회 현상 그리고 우리 내면의 모습,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젊은 직장인들이 퇴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때 저도 퇴사 브이로그 이런 거 많이 봤었는데 소화객이라든지 시땡 비용이라든지 이런 소비에 관한 키워드들, 그런 모든 우리 현재 상황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철학자가 바로 허버트 마르쿠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허버트 마르쿠제는 우리가 속해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비판하고 분석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시고 계신가요? 행복과 만족, 이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행복은 한데 만족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어떤 여지를 질문 드린 거거든요. 행복은 해, 근데 만족은 할 수 없어. 이게 요즘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지만,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취향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단어가 그걸 대변하죠. 우리가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는지. 하지만 그 삶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왜 그들은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행복하지만 만족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빠진 것일까요? 이 허버트 마르쿠제는 그것을 에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에로스를 잘 발현하는 삶을 살았을 때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좀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책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은 지속적인 공동생활과 양립할 수 없다. 본능들은 자기들이 상호 협동하고 있는 바로 그 세계를 파괴한다. 억제되지 않은 에로스는 그것의 정반대인 죽음의 본능과 마찬가지로 치명적이다. 그것의 파괴력은 문화가 허용하지 않는 만족을 추구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만족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만족이다. 사회는 그 구성은 하나하나가 자기의 정력을 제한하고 정력이 성적인 활동에서 노동으로 가도록, 노동으로 향하도록 주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개념은 문명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오래된 것이며 억압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인 합리화를 언제나 제공해온 것이다. 인간은 그들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미리 확정된 기능을 수행한다. 일하는 동안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욕구와 능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소외 속에서 작업한다. 일은 이제 일반화되고 리비도 위에 가해진 억제도 일반화된다. 개인의 생활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왜냐하면 소외된 노동이란 만족의 부재이며 쾌락 원칙의 부정이기 때문이다. 리비도는 그 자신의 능력과 욕망과는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활동에 속박되어 산업의 장치를 위하여 일하는 한에서만 개인이 자신을 위하여 작업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수행으로 전환한다. 근대인에게 이러한 상처를 주는 것은 문명 자체이기 때문에 오직 새로운 양식의 문명만이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 제3의 충동의 활동이 필요하다. 실러는 이러한 제3의 매개 충동을 놀이 충동으로 규정하고 놀이 충동의 대상을 아름다움으로, 놀이 충동의 목표를 자유로 규정하였다. 에로스는 성욕의 질적, 양적 확대를 의미한다. 존재는 본질적으로 쾌락의 추구이다. 이러한 추구가 인간 실존의 유일한 목적이 된다. 원래 성본능은 주체에 대해서나 객체에 대해서나 외부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성욕은 그 본성으로 보아 다형의 도착이다. 놀이 충동은
어떤 것을 가지고 노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놀이 충동은 결핍과 외적인 강제를 넘어서 있는 삶 자체의 놀이이다. 공포와 불안이 없는 존재의 표명이며 따라서 자유 자체의 표명이다.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그가 법률에 의해서도 궁핍에 의해서도 억제되지 않을 때 그가 내적, 외적, 신체적, 도덕적 억제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이다. 내용이 좀 어렵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철학책을 소개하면서 어떤 그 사람의 배경이라든지 사회적 시대상 같은 것들을 굳이 언급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가치 있는 이야기라면, 지혜로운 이야기라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서도 너무나 잘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의 생각이 지금 시대에 그렇게 중요하게 먹혀들지 않는다면은 진리로서의 가치는 좀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역사적인 것들을 인식하면서 현재를 돌아보는 이런 측면에서는 중요하겠죠. 하지만은 진리의 차원에서 우리가 철학책을 다룰 때 이 진리는 그냥 지금 이 순간의 진리다 라는 식으로 현실과 접근시켜서 생각을 해볼 때 저는 더 사유가 확장되고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사회 현상과 이 책을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에로스와 문명, 이 지금 우리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파악한 우리 사회의 문제는 어떤 외적인 조건들은 문제없이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실체는 굉장히 착취적이고 억압적이다. 즉, 사람이 누구나 노력하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낮은 계급으로 존재하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계속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고 나의 행복은 작은 행복, 소확행, 소비 이런 것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굉장한 괴리감인 거죠. 저는 이걸 또 어떤 계층 이동이 좀 더 어려워졌다라는 측면에서 주로 보는 편인데 또 따로 영상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퇴사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 돈을 받는 것도 좋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취업시장에서 굉장한 행운인데 퇴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한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 자리 잡고 있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책무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문명과 개인의 차원에서 보자는 게 이 마르쿠제의 생각입니다. 첫 번째 논제는 이겁니다. 인간은 억압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받는 억압은 역사적인 현상이다. 역사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게 아니라 한 시대에 속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것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 마르쿠제는 우리의 억압이 역사적인 것을 어떤 근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개체 발생과 계통 발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체 발생은 유아기 초기로부터 의식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의 억압된 개인의 성장, 그리고 계통 발생은 원시 유목 부족으로부터의 완전히 제도화된 문명 상태로의 억압된 문명의 성장, 이 두 가지 축이 마르쿠제가 제시하는 현대산업사회의 억압의 근거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아기 초기로부터 의식적인 사회적인 존재로의 성장이라는 것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우리가 이드, 자아, 초자아, 이드, 에고, 슈퍼에고가 있다고 했는데 이 슈퍼에고, 초자아라는 게 우리에게 도덕적 명령을 부과하는 우리 내면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프로이트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습득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마르쿠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역사적인 한 형태일 뿐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억압적인 개인의 성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 프로이트가 제시한 개념 중에 중요한 개념이 이 에로스와 타나토스입니다. 마르쿠제는 이 에로스를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지만 프로이트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에로스는 삶의 충동이고 식욕, 성욕, 성장하려는 욕구 등등이 속해 있는 게 에로스고 이 타나토스는 죽음의 충동, 파괴 충동, 폭력성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투쟁한다고 프로이트는 봤어요. 근데
이 마르쿠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로스가 훨씬 더 우위에 있고 우리 삶을 지배하게 우리 본능은 구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충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에로스의 충족을 완전하게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작용으로 생겨난 충동 아닌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통 발생은 원시 유목부족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해요. 원시 유목부족에 처음에는 가부장, 즉 아빠가 있습니다. 부족장이죠. 부족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그 부족장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모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나도 우리 가부장, 우리 족장, 우리 아버지처럼 힘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아들들이 가부장을 죽입니다. 가부장을 죽인 다음에 이 아들들이 질서를 만들어내요. 왜 질서를 만들어낼까요? 두렵잖아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좌에 올랐을 때 자기도 죽임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죄의식을 심고 신이라는 걸 만들어서 종교를 만들거나 제도나 관습을 만들어서 자신의 권력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개체 발생과 개통 발생, 억압적인 개인의 발생과 억압적인 사회의 발생, 이게 마르쿠제가 비판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우리 사회에 적용되죠. 우리 사회의 개통 발생은 뭘까요? 우리 사회의 개체 발생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부에 대한 거, 학업 스트레스, 고등학생들 특히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하는 분위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학업에 대한 어떤 아비투스, 학업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이 개통 발생에 속할 것 같고, 이 개체 발생, 우리가 개인적으로 걷는 억압들, 예를 들어 존댓말이랄지 예의라고 할지 좀 과도한 것들 있잖아요. 유교적 전통, 이런 것들이 개체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폐지하고 철폐할 수 있다는 게 이 마르쿠제의 핵심 주장입니다. 자, 이야기를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억압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마르쿠제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억압의 형태를 좀 놀이의 형태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 우리는 너무 모든 것들을 생산의 형태 또는 성장의 형태 또는 사회가 부여한 어떤 고정된 길의 형태로 치환시켜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말 놀이를 대할 때처럼 일을 하고, 놀이를 대할 때처럼 관계를 맺고, 놀이를 대할 때처럼 우리 삶을 구성해 나간다면 그건 굉장한 혁명, 굉장한 혁신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뒤에 미학에 대한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책이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해요. 앞에서는 굉장히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떤 미학적인 측면들 또는 예술적인 측면들을 언급하면서 우리 삶을 이런 식으로 구성해 나가야 돼 하고 비전을 제시하거든요. 이성적인 비판과 감성적인 대안이 동시에 존재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려운데 어떤 놀이로 삶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목적 자체를 좀 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퇴사라든지 우리가 사회 제도에 관해서 품고 있는 억압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정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것들, 억압들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해방된 존재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훌륭한 지점에 도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가 또 언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다형의 도착이라는 내용이에요. 진짜 중요한 부분. 앞에서 말했던 억압에 대한 이야기들과 이 다형의 도착이라는 키워드를 좀 이어서 보시면 더 생각할 거리가 많다고 느끼실 겁니다. 원래 성본능은 주체에 대해서나 객체에 대해서나 외부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성욕은 그 본성으로 보아 다형의 도착이다. 다형의 도착이다. 여기서 프로이트가 말하는 이 성본능, 그리고 마르쿠제가 말하는 성본능 좀 비슷하면서 다른데 리비도랑 구별을 하셔야 돼요. 리비도는 우리가 직접적인 성욕을 가지는 거고, 성본능은 우리 삶의 전체에 분포해 있는 어떤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정해놓고 쓰지 말고 하나의 형식에 고정시키지 말고 다양한 분야로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형의 도착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에 포진되어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두고 이것을 해야 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세요. 그리고 그 일과 다른 일을 동시에 하세요. 또 다른 일을 하고 싶다면 그 일을 동시에 하세요. 여러분이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좋아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고 인간의 가능성을 잘 표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로를 고민하실 때에도 다형의 도착, 그리고 놀이, 그리고 억압을 해방하는 관점,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한다면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리고 더 멋진 삶을 살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억압입니다. 억압을 벗어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억압을 벗어나는 방법에는 놀이가 있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활동들이 있는데 그 활동들은 삶과 진로와 관련시켜서 생각해봐라. 이 내용입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저는 좋은 책으로 더 좋은 메시지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이었습니다.